다음으로 정체성 변화 가능성은 집단 간의 관계 변화에서도 촉발될 수 있습니다. 특정 집단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자체적인 정체성의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사회 집단 간 갈등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보이는 몇 가지, 특별하다기보다는 그동안 많이 언급되었던 몇 가지 갈등을 한번 들고 왔습니다. 북아일랜드 사태, 또 집단 갈등이 치열했던 곳이죠. 영국에서 일어나는 테러의 상당 부분이 IRA나 신페인에 의해서 진행됐다라고 하니 무력 갈등까지 번졌던 큰 사건들이고요. 스코틀랜드는 여전히 분리해서 독자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겠다라고 주장하고 분리 투표도 몇 번을 했었습니다. 캐나다의 퀘벡주 역시 분리 독립을 외치는 지역이고요. 스페인의 바스크 지역도 유사한 형태입니다. 스페인에서도 바스크족의 분리주의 운동이 수상의 암살 이런 폭력적인 사태로까지도 이어졌고요. 다만 이제 연방화 과정을 통해서 연방은 아닌데 연방 원칙을 수용을 한 거죠. 바스크나 카탈로니아나 이런 전통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런 전통적인 지역에 보다 많은 권한을 이양해서 마치 연방 국가인 것처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주권적인 영역을 할양을 해 주어서 무마라기보다는 안정화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국의 신장 지역도 사회 집단 간의 갈등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의 원주민, 사회 집단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거고요. 아마존의 원주민도 유사한 처지에 있습니다. 이 아마존 원주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국제적으로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저런 경우는 그 집단의 특수성이 전혀 인정되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집단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 집단의 특수성이나 생존 방식은 전혀 인정되지 않은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아마존의 원주민이 기존의 방식으로 삶을 영위할 때 산림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전통적인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원주민이 그 땅을 소유했다라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주민은 그런 근대적인 제도 속에 편입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요. 결국은 누군가가 근대적인 소유권 형태를 들고 그 땅을 차지하러 오면 원주민들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발 과정에서 밀려나고 국가에서 준 그 보호구역 이런 쪽으로 이제 위치하게 되고요. 그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주민이 기존에 살 수 있던 방식으로는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주민으로서의 정체성에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됩니다. 자, 원주민은 그렇게 해서 타격을 받았고요. 그런 원주민의 타격에 대해서 원주민에 대응하는 상대적인 집단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촉발된다면 사실은 양쪽의 제도나 정체성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호주에도 애버리진 원주민이 약 20만 명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호주도 여전히 원주민 차별에 관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자, 북아일랜드 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북아일랜드도 집단 간의 갈등으로 정체성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외부의 변화 촉발이 이를 더 촉진시키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1922년에 아일랜드가 독립을 합니다. 아일랜드가 독립을 하면서 신교도가 많았던 북아일랜드 지역의 일부 주는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북아일랜드 내에 이제 북아일랜드가 독립하지 못한 채 남게 된 거죠. 그리고 아일랜드 독립 중에 IRA가 결성이 돼서 독립운동을 했었는데 이 IRA가 주도가 되어서 독립하지 못한 지역에서 무력 갈등이 지속되게 됩니다. 7, 80년대에 지나가면서 영국 본토에 대한 테러, 폭탄 테러나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고요. 북아일랜드 내에서도 이런 공화파와 그 다음에 연방주의자들이 서로 대결을 하면서 계속 무력 갈등을 해왔습니다. 아마 북아일랜드를 검색하시면서 평화벽, 피스월이라는 걸 찾아보면 두 집단의 거주지가 분리되어 있고 물리적으로 한 10m쯤 되는 그 장벽으로 막아져 있습니다. 마을이. 그래서 한 도시 내에 가운데에 우리 같으면 구, 동,
동경계라는 게 눈에 띄지 않잖아요. 그냥 길을 하나 두고 동 이름이 바뀌는 건데 지나가는 사람 알 수가 없죠. 근데 아일랜드는 그 경계 사이에 10m짜리 벽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벽에 지금은 그 벽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평화를 기원하는 문자들을 가득 써놨습니다. 빈틈이 없을 정도로. 그 벽을 피스월, 평화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밤이 되면 그 평화의 벽으로 둘러싸인 동네가 문을 잠굽니다. 밤 되면 화염병 던지고 찾아와서 총 쏘고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구별을 해놓은 겁니다. 그게 1998년이 되면 굿 프라이데이 어그리먼트를 통해서 평화 과정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무력 갈등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사면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살인범으로 기소되어서 종신형을 받았던 사람이 이제는 독립운동을 한 군인이 되고 그래서 사면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사면이 잉글랜드든 북아일랜드든 많은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행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게 돼요. 사실은 행진이라는 것이 저 지역에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특정한 날,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퍼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퍼레이드가 그냥 단순한 행진이 아니고 퍼레이드를 두고 상대편을 비하하거나 비방하고 그러면서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퍼레이드의 70%가 프로테스탄트인 연방주의자들에 의해서 조직된다라는 점입니다. 결국은 저거를 승인해 주는 순간, 그렇죠? 우리는 행진하겠다. 이거를 승인 안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잖아요. 승인을 해주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북아일랜드 정부가 프로테스탄트들의 정치적 움직임을 허용해 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70%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조직이 되니까 그러면 다른 가톨릭계 주민들은 차별받았다라는 편견을, 이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결을 받냐면 행진위원회를 독자적으로 구성했어요. 그래서 행진과 관련된 결정은 행진위원회가 정하도록 합니다. 정부가 개입하잖아요. 조직적인 차별이 아니라는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행진위원회를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구성한 다음에 행진을 승인할 건지 행진 경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행진위원회에 전담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직적인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인식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뭐냐면 정체성의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차별의 존재 그리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정당성과 차별에 대한 반발을 억압할 수 있는 안정성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전향적인 정책들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북아일랜드 내각에서 법무는 독자적입니다. 그래서 북아일랜드 행정 책임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역시 사법은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시민 생활에 있어서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들의 혼합 교육을 시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믹스드 스쿨이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남녀공학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믹스드 스쿨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북아일랜드에서의 믹스드 스쿨, 믹스드 에듀케이션에 대한 시도는 시민사회 쪽에서부터 되었는데 가톨릭계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와 프로테스탄트계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를 묶어서 가톨릭, 프로테스탄트 학생들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게 하자. 그래야 서로 이해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반적인 과정은 뭐냐면 다른 정체성을 가진 두 집단이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특정한 합의를 계기로 하나의 정체성을 구성하려고 했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집단 간의 갈등을 통해서 그 집단 간의 갈등 관리를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노력과 시도를 보여주는 거죠. 브렉시트이 진행되면서 정체성의 변화가 나타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통합적인 정체성을 만들려고 했던 시도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강한 민족주의자다. 그렇죠? 영국과 함께 있는 게 아니고 아이리쉬라는 민족주의에 더 자기는 지지한다는 응답은 2018년에 20%에서 2019년에 31%로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나는 강하거나 온건한 민족주의자다. 어쨌든 민족주의자라고 자신을 아이덴티파이한 사람은 2018년에 61%에서 2019년에 71%로 증가했습니다.
자기는 강한 연방주의자다. 영연방에 북아일랜드가 남아야 한다라는 지지하는 사람들이죠. 2018년에 28%에서 2019년에 26%로 조금 감소했습니다. 아일랜드와 통합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민족주의자들 가운데 물론 응답입니다. 이거는 50%, 2018년에 50%에서 2019년에 69%로 급증을 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정체성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상황적 요인의 변화가 집단 간 관계와 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로 한번 잠깐 돌아와서, 그렇죠. 북아일랜드에는 얼스터 유니언리스트, 영국에 남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아니다. 독자적인 거를 하거나 아니면 아일랜드에 합쳐져야 한다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자, 국내에는 그럼 어떤 집단들이 존재하는가? 그냥 이거는 서베이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집단들이 존재하겠지요. 여기에서는 그냥 이제 민족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한 집단들입니다.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집단은 북한 이탈 주민, 그다음에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그다음에 조선족, 북한 주민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한 질문 응답자들의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특징적인 몇 가지가 눈에 띄는데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이들을 한국민으로 본다라는 비율은 급감을 했습니다. 2010년에 26.9%에서 2020년에 9.5%니까 15% 이상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주 노동자가 남인가? 라는 응답도 이주 노동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들이 한국 국민이냐라는 의견 자체가 처음부터 7%, 2.1% 감소하기는 했습니다만 감소하고 있지만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점은 역시 남이다 라고 느끼는 비율이 급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결혼 이민자에 대한 응답에 있어서는 이들이 한국민인가 이런 거에서도 확실히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35.9%가 이들도 한국민이다라고 했다가 아니죠. 결혼 이민자니까 24.7%네요. 2020년에는 8.1%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이민자는 남에 가깝다, 한국민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남에 가깝다라는 표현이 23%에서 33%로 증가했습니다. 조선족에 대해서 이들을 한국민이다라고 느끼는 응답이 2010년에는 17.9%였습니다. 2020년에는 이들이 한국민이다라고 느끼는 비율은 3.3%로 급감했습니다. 무엇인가 이런 설문을 보면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다양한 집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국가의 경계가 바뀐 것은 아니지만 주어진 경계 내에 어떤 다른 집단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들어온 집단에 대해서 느끼는 비율은 무엇인가 좀 더 배타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정체성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좀 더 공격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정체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살펴보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가? 자,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어떤 결과로 발전할 수 있는가? 만약에 그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면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들이죠. 그 외에 저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앞에 설문조사에서 언급되지 않은 다양한 소수 집단들이 존재합니다. 연령, 성별, 인종, 민족, 종교, 성소수자 이런 집단들이 점점 더 평등한 권리, 차이에 대한 인정 이런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대해서 유감스럽게도 갈등, 혐오 이런 것들이 더 촉발되는 상황으로 발전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규모 난민이 유입된 이후에 난민 수용의 우호적이었던 유럽 내에서도 난민을 수용하지 않겠다,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외치는 우파 정당이 투표에서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이전과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정치 사회적인 통합의 위협 요인으로 등장하게 되고요. 우리 사회가 이런 과제들을 해결해야 될 이유, 위협 요인을 감소시키고 정치 사회적 통합을
또 이루어야 한다라는 과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한 특정한 집단 이외에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양한 차이에 기초한 집단들을 발견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하는 노력들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걸 못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인권, 우리가 법치, 보편적인 인권, 민주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차이에서 나타나는 소수 집단들의 권익까지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것들은 민주주의가 말하는 보편적인 인권의 보호 차원에서 달성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다수가 되어서 정치 과정에 참여해서 법치 과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보완한다라는 차원에서도 이러한 차이들을 고려하는 노력과 조치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